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오늘 퀴니펙 대학의 새로운 민주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 피트 버티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상승세를 타면서 선두주자로 꼽혔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3위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조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퀴니펙 대학은 이 여론조사 아주 전문 기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여론조사였습니다. 네이션와이드 여론조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그 여론을 알아보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매달 실시하는 겁니다. 네. 11월 조사인데 현재 여론 흐름을 참고할 수 있는 조사여서 많은 그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4%로 1위였습니다. 지난달보다 3%가 올랐고요. 네. 피트 버티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16%로 2위로 뛰어 올랐는데 지난달보다 6%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4%로 3위인데 지난달보다 무려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지율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네. 그러니까 28%였던 지지율이 14%로 반이 깎여 나가 버렸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3%로 4위, 2%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블룸버그 억만장자 전 네. 뉴욕시장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이제 올랐는데 3%. 그래서 거의 바닥권이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상원 의원 역시 3%, 에이미 클로버시아 미네소타 연방상원 의원 역시 3%, 앤드류 양 기업가죠 1%,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 의원이 1%. 그래서 최하위 바닥권으로 쳐져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난달 선두였다가 이 한 달 만에 3위로 폭락했고 단순히 순위가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지지율이 완전히 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반토막이 나버려서 아주 폭락 사태를 겪었고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위에서 1위로 올라갔고 피트 버티저지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CNN도 오늘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로 1위. 그런데 그 전달보다는 6%가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7%로 2위. 전달보다 1%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14%로 3위인데 지난달보다 5%나 내려갔습니다. 피트 버티저지가 11%로 4위. 지난달보다 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하락세가 이번 오늘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도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피트 버티저지의 상승세가 역시 눈에 띕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들의 압도적인 지지 이게 이 계속 1위를 지금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도 흑인들의 지지 못 받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아하. 흑인들의 지지 받는 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고 네. 이 피트 버티저지가 최근 상승세지만 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 인종들의 지지는 확실히 저조하다는 저조하다. 거. 이게 가장 그 문제점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민심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네. 선두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트 버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뭐 탑3 안에 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그렇죠. 거라는 네. 거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민주당 경선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주 요동치고 있고요. 그 퀴니펙 대학이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1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왜 이렇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폭락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피트 버티저지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역시 메디케어 포 올이었습니다. 메디케어 포 올 때문에 이런 지금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그러니까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죠. 네. 이 시간에도 그걸 분석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좀 합리적인 계획인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30조에서 40조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20조 달러 정도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중산층은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중산층에 된다고 대한 그랬죠. 세금 인상은 없고 네. 그 최상위 1% 최상위 슈퍼리치들. 부자들의 네. 슈퍼리치들에 대해서 부유세를 이제 부과한다는 이제 이런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버티저지는 메디케어 포 올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계획은 매우 급진적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공격한 후보들이 지지율이 좋고 메디케어 포 올을 공약한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폭락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그 세금 인상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다수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 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을 걷어서 한다는 것 이런 계획에 유권자들이 동요하고 요동쳤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나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포 올은 안 된다고 못 박았고요.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 지금의 그 의료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개선시켜 나가자 이런 계획인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호감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역시 급진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3월 조사에서 매달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를 3월 조사에서는 43%가 굿 아이디어, 45%가 배드 아이디어라고 그랬어요.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굿 아이디어, 배드 아이디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8월 조사에서는 51%가 굿 아이디어, 38%가 배드 아이디어라고 응답해서 굿 아이디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요. 이 배드 아이디어보다 무려 13%나 더 지지했어요. 이때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네. 급상승 때 좋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10월이었죠. 지난달에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구체적인 이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실시된 11월 조사에서 굿 아이디어가 36%, 배드 아이디어가 52%. 이 차이가 무려 16%로 벌어졌어요. 굿 아이디어가 확 줄어들었고 배드 아이디어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거부감이 아주 올라간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세금 부담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공감을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빌 게이츠가 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계획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럼 좀 심각해진다 뭐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빌 게이츠가 슈퍼리치지만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 같은 명망 있는 인사들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나선 게 굉장히 그 악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모르는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세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비록 그 대상이 일부 슈퍼리치에 국한되지만 거부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슈퍼리치가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게 되면 그 불이익이 결국은 우리 같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메디케어 포 올 전국민 의료보험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인들은 아마 이게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한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인들은 거의 이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한국인은 오래됐으니까 그게 네. 워낙에 이게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건데 네, 아무리 중산층에서 세금을 안 걷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세금을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불안감도 좀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봐요. 이제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네.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그 불이익을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들이 손해 본다 이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마존 네. 베이조스 이런 회장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당연히 이게 또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랐다. 네. 뭐 버티저지 시장이 유리하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될 네. 가능성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기 아직도 모르는 네, 거죠. 모르는 거죠. 뭐 당장 CNN 조사 보면 피트 버티저지가 아직도 4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 폴리티코가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의혹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잖아요. 네.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 바이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있고요. 그게 네.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서 보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1, 2위대에 머물고는 있는데 뭔가 좀 정체돼 있고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혹 이후로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TV 토론 지금까지 계속 열리고 있는데 보면 단 한 번도 잘하지 못했어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보면 단 한 번도 잘했다는 평가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 좀 참 좋은 후보다 좀 찍어주고 싶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력한 후보라고 하기는 좀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다만 유리하다. 또 굉장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굉장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부분을 하나인 것은 흑인들의 지지율. 이 흑인 이번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유력한 흑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흑인 표가 사실 갈 곳이 없는데 흑인들이 유일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조 바이든입니다. 그 이유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8년을 부통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아직도 높은 흑인 사회에서는 오바마와 같은 편이라는 것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고요. 피트 버티저지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게 결국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러기 때문에 자신만의 확고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트 버티저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런 하면 메디케어 포 올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이 떠오르는데 피트 버티저지는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온건하면서 좀 착한 백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는 것. 그래서 2위까지 올라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지지율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까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고 특히 이 사람의 가장 문제는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와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사우스밴드 시장이 되고 나서 흑인 경찰국장을 백인으로 바꿔버렸고 그랬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지금 흑인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희한하게 이 사람은 이 흑인을 비롯해서 유색 인종들의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피트 버티저지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특히 피트 버티저지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다른 군소 후보들 뭐 카말라 해리스라든가 뭐 코리 부커라든가 에이미 클로버셔 이런 사람들이 별로 힘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군소 후보들에게 가야 될 표가 지금 이 피트 버티저지에게 몰리고 있다. 군소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니까 군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 바이든도 싫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싫고 버니 샌더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단 지금 피트 버티저지에게로 표를 주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선에서까지 과연 피트 버티저지에게 계속 표를 줄런지 이런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된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급락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세컨 초이스 폴에서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세컨 초이스 폴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20%.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있지만 그 후보가 안 될 경우에 두 번째로 지지할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20%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직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민주당 경선은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후보가 계속해서 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져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고 지지율이 네. 바뀌어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지금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이 과연 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건지 그런 점도 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전이 펼쳐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경선도 이벤트고요. 네. 이벤트는 역시 흥행이 돼야 되고 흥행이 되려면 접전이 펼쳐져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유력한 인물들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누구라도 민주당 내년 대통령 후보하면 아 누구겠지 하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조 바이든인지 엘리자베스 워런일지 버니 샌더스일지 피트 버티저지일지 아니면 블룸버그가 혹시 남은 기간에 혹시 뭐 할지 4-5명 이름이 거론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 민주당 경선이 좀 약한 거 아닌가? 그 민주당 후보들이 약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과연 본선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네. 점도 좀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에 갔을 때 이 여론조사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요. 퀴니펙 대학 이번 여론조사 보면 2달도 아직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이제 가장 먼저 경선하는데 그 첫 번째 경선까지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 10분의 1이 민주당 유권자들의 10분의 1이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찍을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0분의 1이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했고 민주당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도 3분의 1만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다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아직도 누구에게 투표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과연 득이 되는 건지 민주당 유권자들조차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과연 어디로 올라가는지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이게 과연 민주당의 득이 될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너무 민주당이 좀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지울 근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건지 정말 재미있는 예. 건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